부산시장 선거 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다음 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뭐 이런 전망 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공관위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추가 공모, 부산 지역은 추가 공모 하기로 한 게 아직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통일교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경찰에서 과연 수사 결과를 발표할까? 또 그 안에 또 의문은 과연 수사를 했을까? 조사를 했을까? 뭔가를? 네.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민감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이? 그건 참 나라의 사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안 했다. 민감해서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핵심이니까. 그건 참 비참한 것 같고 그냥 수사 의지가 좀 없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변수는 안 나올 것 같다. 경찰발 통일교 변수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야당에서 누군가 증인을 확보해서 녹취 같은 것도 하고 뻥 떠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좀 나에게 힘을 모아줘. 그렇게 집권 여당 그쪽 분위기를 좀 다잡아가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좀 미루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본인 되게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도 했고요. 오늘도 막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 보니까 어떤 A라는 분이 저의 출판 기념회에 다녀가셔서 후일담을 쓰셨는데 제가 읽어봐도 너무 감동적이다. 여러분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하면서 본인 페이스북에다 공유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의지는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뭐 별로 민주당 경선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난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뭐 사실상의 단수 공천이에요. 제가 봐도 민주당에서는 뭐 그리고 여론조사 그냥 보면은 다른 민주당 후보들하고 전재수 후보하고는 그 차이가 국힘하고 이 양자 가상 대결 펼쳐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 이기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전재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뭐 전재수에게 주는 거. 전재수 의원은 지금 타이밍을 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통일교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 종결하기도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받는 그러니까 그게 2018년에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그게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으니까 거기 그거를 잘 해달라면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불가리시개인가 뭔가를 1,0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통일교에서 1,000만 원어치 그 책을 사갔다. 출판 기념회 그때 와가지고 그거는 뭐 아예 이제 다 결제가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특수 관계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책을 사가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죠. 그거 다 어디다 썼을까나? 어딘가에 썼겠죠. 어딘가에 썼겠죠. 그러니까 책을 사가지고. 근데 이거를 완전 무혐의라고 하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무슨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의혹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무혐의야. 그래서 섣불리 무혐의도 섣불리 무혐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질질 끄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냥 일단 끌고 아마 선거 끝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혐의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그냥 바람결에 들리는 얘기인데 바람결. 이제 북구 갑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역구를. 그러면 그 지역에 누구를 좀 데려다 놓을까 그것도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그쪽으로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애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겠죠. 5번이나 출마한 곳인데. 지난번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이 본인의 삶과 그 일생과 함께한 그런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재수 후보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사람을 또 중앙당에서 공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은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국 대표가 그쪽 지역에 단일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은 조국 대표가 거기 나오면 부산시장 선거에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괜히 또 조국 사태, 부산 의전원, 조민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될 테니까.
지역 구민이 보기에는 왜 이런 사람을 내보내고 당신은 왜 부산시장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하고 싶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어쨌든 시간을 벌든 안 벌든지 간에 뭐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공천을 맞아요. 받을 가능성이 네. 가장 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네. 그 현직 시장 박현준 부산시장이랑 지금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결심했대요. 아 그래요? 나간대요? 나온다고. 오, 네. 그러면 박현준 시장이랑 주진우 의원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지지율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부산시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과연 주진우 의원이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아,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것 같고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가 있고 그리고 배지 한번 달아가지고 2년 동안 네. 활동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부산시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할 거야. 부산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거야. 그런 자신감이 부산 시민들에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근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뭐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공격을 잘하니까 네. 갑자기 인기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 체급이 좀 높아졌다고 본인 생각하는 스스로 거예요, 인지도가 스스로? 좀 높아졌다.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나도 급을 한번 높여볼까? 어차피 뭐 나는 본선에서 아니 나는 경선에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나는 체급을 높일 수 있어. 아하. 부산시장급 이렇게 높이고 인지도 높이고 체급도 높이고 나는 배지도 그대로 하고 일석삼조. 아하. 그래서 좀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현직 시장은 이제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주진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친한계냐 뭐 이런 게 하잖아. 주진우는 주진우계야. 아, 본인의 영달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도 줄 서지 않고 네. 뭐 자아가 좀 비대하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네. 자기가 큰 꿈을 꾸고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박형준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주진우를 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주진우는 주진우계입니다. 주진우계 예. 홀로. 근데 이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평가가 박해요. 맞아. 그래요? 왜요? 네. 이유가 뭐예요? 재선까지 하는데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네. 박형준 시장 측에서는 뭐 평가 나쁘지 않고 한 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화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부산 사나이들 약간 그런 게 네. 있어야 매력이 되는데 매력이 없고 네. 그쪽에서 원하는 매력이 너무 점잖은 거지. 동아대 교수 이제 정무수석하고 MB 때 막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 오히려 주진우가 날 수도 있다. 주진우 의원은 화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공격수로 요즘 워낙 주목도 받고 그리고 약간 역동적이게 될 수도 있겠다. 70년대생끼리 붙는 거잖아요. 71년과 75인가? 75일 거예요. 71년이 전재수. 전재수가 전 71, 네. 그리고 주진우가 75. 네. 그러니까 70년대생들끼리 좀 붙어서 뭐 이런 거는 있는데 문제는 주진우가 말한다시피 부산시에 대해서 뭘 하냐, 그렇지. 행정에 대해서 뭘 하냐, 무슨 비전이 있느냐, 이거가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깜이 아니란 얘기죠. 자, 일단 뭐 누구든 주진우 의원이든 아니면 박형준 시장이든 누군가 나왔어. 그러면은 본선에서 누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도 많이 좀 발표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부산 지역을 아는 선거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나야 네.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야 그래야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근데 한 자리 숫자로 이렇게 지지율이 조사가 되면은 네. 결국에는 부산 시민들이 그래 우리 사람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이제 정해지고 나서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부산 지역에서도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아요. 네. 구도 자체가 벌써 민주당에게 넘어갔어요. 네. 구도를 이기는 선거 전략, 인물, 바람 없습니다. 정책 없습니다. 네. 구도 이기는 인물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재수 의원이 인물에서도 뒤지지 않고 구도도 좋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니 뭐 진짜 비슷한데 차이보수의 존재를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칙으로 봤을 때는 부산에는 차이보수가 있다.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론조사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예, 이거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국민의힘을 찍어왔던 그리고 찍을 사람들이 지금은 응답을 안 하고 있다. 아하. 물론 이것도 여론이에요. 응답을 못할 정도로 이 정당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 되면은 그게 지난번 총선이에요. 2024년 총선이 민주당이 진짜 많으면 10석도 가져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네. 18개인가? 부산이 맞아요. 18개 중에. 근데 득표율은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결국 다 떨어진 거죠. 거의 대부분이 5%포인트 다 안쪽이었어요. 네. 거의 뭐 1%, 2%포인트 난 것도 있는데 다 졌어요. 근데 네. 막판에. 네. 그래서 부산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크게 격차가 벌어져도 실제로는 붙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10%포인트 이상이라도 네. 붙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또 진영이 분열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장동혁 대표 윤핵인 지지, 파와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개혁파와 진영이 분열되면 또 선거 이기기가 어려워요. 아. 특히 부산이 그게 제일 심한 것 또 같아. 좀 뭉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구보다는 좀 부산 나갈 생각이 좀 강한 이유도 부산이라면 좀 나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영이 분열된 것도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면 다 한동훈 때문입니다. 왜요? 내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만들지 윤혁인으로 못하고. 뭉쳐야 되는데. 그게 쏙쏙 들어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장동혁이 얘기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번에는 대구 경북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행정통합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뭐 이게 지금 이슈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전 충남권까지 같이 찬성해서 들고 와야 우리가 같이 뭐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민주당도 마냥 반대만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될까요? 지방선거 전에?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또 요즘에 바뀌었어요? 맨날 잘 모르신대. 네, 네, 아니,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 거를 막 씹으리면 안 되잖아요. 아, 거기서는 된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상황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대구 경북을 합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이 못 이겨요. 그래요? 예. 근데 대구만 따로 하면은 해볼만 한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김부겸 전 총리 나오고 그러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네. 경북은 워낙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합쳐놓으면 안 돼. 인구도 경북이 더 많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아예 어허. 통과를 안 시키고 네. 대구를 공략하는 것도 지금 아하.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책임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제기가 돼서 오히려 그쪽 지역의 선거를 다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래되나 뭐 어차피 저래되나? 안 되니까 네. 대구 경북은 지자체 기초단체장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게 가봐야 되겠다 진짜. 이게 보니까 3월 12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 맞아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관건이네요.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거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 애를 태우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대전 충청 지역에 좀 네.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좀 되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와. 그래서 계란을 한 명이 안 잡으세요. 이분이 장문어가 되기 위한 지식 전략. 투자는 못 하는데 야 평론은 기가 막히게 분산 투자를 하네. 네, 분산 투자. 아니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은 네.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맞을 거예요. 네. 갈라놓고 대구시장 한번 우리가 먹는 거 한번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공약인데 대선 공약인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냥 당론으로 이건 해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주지 않을까. 마지못해서 해주지 그럼 않을까. 대전 충남까지 같이 아니요, 묶어가지고 대전 충남 안 되고 안 되죠. 거기는 네. 시도지사 반대하지, 의회 반대하지, 여론조사 해보면은 반대 의견이 높지. 그러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또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
사퇴 기한? 오늘이에요. 네, 오늘이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사실 출마하기에도 통합이 된다고 해도 출마하기에도 좀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강훈식 안 나오니까 갑자기 통합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강훈식을 안 막기 나오니까? 위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그걸 내일부터 다시 막기로 바뀌네, 대전 충남 아. 그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네. 그것 때문이겠냐마는 이 판은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재명이 주도하는 거가 너무 싫은 것도 있고 뭐 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이거 했어요. 주도하다가 지금 이제 맞아요.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해놓고 그러면은 전남하고 대구 경북하고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대전 충남만 안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바꿔서 그렇다. 그래서 이 대전 충남을 완전히 판을 지역 발전론과 그 국힘 책임론으로 싹 쓸어가는 방법.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하. 뭐 그러니까 굉장히 예. 여러 가지 전략이 거기 들어가 있네요. 예, 여러 예. 가지. 그래서 한명도 원내대표가 대구 경북 그 이번에 통과시켜준 거 2가지 걸었거든요. 하나는 8개 군에서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 통일해와라. 아하. 두 번째가 대전 충남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해와라. 당론이 없어요. 네. 이게 불리할까봐 입을 다물고 있고 김태흠하고 이장우는 지금 반대로 돌아섰고 이런 네. 거예요. 그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호함을 가지고 그냥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떻게 해서든 지들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지. 우리는 반대. 그러면 20조 원 쟤네 때문에 못 먹었다. 이제 지역이 이래서 망하고 있다. 네. 이걸로 이제 선거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아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네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 대전 충남 이제 하자라고 얘기하면 너무 이제 수가 뻔하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못 나오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파주 장단 콩만을 사용해 전통 맷돌 방식으로 갈아 부드러운 파주 장단콩 맷돌 비지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비지 본연의 담백함의 순한 맛과 매콤한 맛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5인분에 1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든 안 하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통합 안 했을 때 대구에서 나오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대구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KPO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28.7%로 1위를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19.4%, 주호영 의원 14.1% 이렇게 나왔는데 와 이거면 이렇게 나왔으면 꽤 가능성이 큰 거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당 쪽 후보가 거의 한 명이고 네. 나머지는 다 저 국민의 후보니까 네, 물론 여기에는 다 이진숙 합치면 전 위원장은 안 나왔습니다. 다 합치면은 김부겸 네. 총리보다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김부겸 총리가 무조건 되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합쳐질 테니까. 네, 본인 어쨌든 후보는. 이거는 아직 변수가 있잖아요. 네, TK 통합 네, 이 부분을 보고 대구시장 아니면 경북도지사 이 전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진숙이 뭐 유리하다 그렇게 나오는데 네. 대구 시민의 민도가 그렇게 낮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공천. 응? 대구시장 공천. 보면요. 네. 뭐 추경호, 주호영 이 두 분의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밀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론의 반향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김부겸- 룰싸움일 것 같아요 여기도. 룰싸움.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정말 추경호 줘야지 그러면은 당원 80, 일반국민 20 이렇게 공관위에서 정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네. 어허. 근데 이제 50대 50이라든지 아니면 민심 더 반영할까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우유부단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의존하냐 절대 결단 못할 것이다. 굳이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것도 좀 의아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네. 나 송영길은 김부겸 싫어해.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김부겸 문제가 안 있었어요, 두 좋아해. 분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네. 있는지는 모르는데 딱히 가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타일을 안 스타일 화끈한 자체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김부겸 전 총리를 약간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네. 송영길 대표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닌데 약간 네. 그쪽 부류의 이제 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차출론이 아니라 사실은 꽃가마론이에요, 정확하게는. 네. 예, 그러니까 차출을 하는 거는 야, 네. 너 나와서 좀 해봐라는 건데 그 정도 급이 아니고 완전 설득을 하려면은 진짜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삼고초려하고 이 정도로 김부겸을 해야지 나올까 말까. 네. 주변에도 안 나오겠다고 이미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사모님 배우자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네. 정치 그만해라 이제. 양평에서 집까지 그 전원주택 양평에 지어놨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지금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무슨 노년에 이런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극진히 모실지에 대한 플랜까지 이제 AI로 만들어가지고 PPT 정도를 해줘야지 김부겸이 움직일 거다. 네. 김부겸 뭐 총리 전 총리 입장에서 솔직히 안 나가도 뭐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지만 뭐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니까 부담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